자, 안녕하세요. 12월 17일 매시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요. 연준 내년 세 차례 금리 인상 예고 관련된 기사예요. 자, 여러분 이제 금리 인상 이슈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데 어제 나온 기사에서 보면은 이제 연준에서 구체적인 횟수를 언급했다는데 조금 뭐 의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뭐 우리가 아예 뭐 독자적으로는 사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연준의 세 차례 금리 인상 예고를 받아들여서 몇 차례나 더 인상할지 또 얼마나 폭을 인상시킬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유추해 보고 신문을 읽어본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중앙은행인 FED가 내년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공식화했대요. 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자,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올라갈지 몰랐어. 근데 지금 어제 나온 기사에 세 차례라는 횟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세 차례가 인상됐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현 기준금리에서 몇 프로가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지만 시장은 예상된 수준의 매파적 변화 정도로 평가하면서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 뭐 금리 인상 할 줄 알았고, 뭐 세 차례? 그래, 뭐 세 차례 하는 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인상폭이 되는지 또 그게 중요한 거고, 이미 이것들은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크게 뭐 반응 안 해. 요러한 뜻인 거예요. 요러한 뜻. 자, 연준이 내년 3월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이르면 3월 금리 인상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게 구체적인 이제 시기까지 나온 거죠. 한 3월 정도에. 근데 이게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지만 내년 3월 정도를 모두가 다 예상한다는 거예요. 자, 금리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행도 내년 1, 2월 중에 금리 인상에 자, 연준은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는 기존의 문구를 지웠다는 거예요. 팬데믹 및 경제 재개와 관련된 수급 불균형은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에 계속 기여할 것. 그러니까 결국 예전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했지만 지금보다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약간 기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테이퍼링 속도를 2배로 높이고 내년 세 차례 금리 인상까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뭐 이렇게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요 정도는 우리가 예상했어. 라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날 코스피는 어제 전날 보다 17% 오른 걸로 맞췄고 크게 영향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한국은행은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려서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여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우리가 올해는 연준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먼저.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고, 연준의 금리 인상은 어떻게 돼요?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제 글로벌 시장에.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자유로울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한 건 뭐다? 올해 대한민국이 두 번 먼저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한 발 빠른 통화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약간 의의를 두는 거고, 앞으로 이제 뭐 연준의 뭐 금리 인상 속도라든가 방향에 따라서 그걸 보면서 국내 상황에 맞춰서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상황들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돼요. 만약에 뭐 내가 금융권을 취업한다 아니면 일반 기업을 취업한다라고 하더라도 금리라는 것들은 어디에도 다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금리의 변화에 맞춰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취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 은행 취업을 할 때도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은행에서도 여신과 수신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신 파트야. 그러면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수신 파트에 있다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은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금리가 올라 그러면 여신 파트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조금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이에 따라서 개인들이나 기업들의 연체율이라든가 부채가 더 증가하게 된다면 부실 채권이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러한 면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신문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만약에 내가 이 금리 이슈를 갖고 금융권 취업, 은행 취업에 내가 여신 파트, 기업금융 파트에 지원하는 직무로 연계시킬 수 있는 힘들을 이렇게 좀 그리실 수 있는 거고요. 자, 내가 예를 들어 수신 파트다. 내가 뭔가 판매해야 돼. 상품을, 금융상품을.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 시기에 나는 과연 어떠한 상품들을 고객들한테 권해줄까? 이것들을 왜 내가 권해주는 것일까? 이것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고객들한테 가입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정리해서 마케팅 포인트를 제공하고 고객들한테 소개를 해준다면 굉장히 신뢰 있는 그러한 금융권의 직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으로 간다. 일반 기업으로 간다면 뭐 분야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되는 일반 기업에 맞춰서 이 금리에 따른 영향이 뭐가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고민해 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기업에서 예를 들어 면접 볼 때 위협 요인이 되면서 또 기회 요인이 되면서 내가 제안할 수 있는 기업 포인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생각하고 간다면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자꾸 면접에서 말만 잘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근데 말은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말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나온 말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말을 더듬어도 합격할 수 있고 내가 말을 조금 못했다고 생각해도 합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업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분명히 면접관 분들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우리는 여유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이 12월에 그런 것들을 저는 준비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